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누군가는 지금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3년 안에 1억을 만들겠다, 5년 안에 파이어를 하겠다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시겠죠. 불과 작년에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다 라는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 속은 맹목적으로 돈이라는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뛰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 이미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을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 모습에 깊은 결핍을 느꼈죠. 금융자산 5억에 매달 300만원씩 저축하는 A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을 것 같은데 과연 A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작은 결핍조차 느끼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옆에는 자산 10억에 월 투자금 500만원, 1000만원인 사람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재밌는 건 10억 이상의 자산가 또한 스스로를 평균 수준이라 생각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비단 자산뿐일까요? 사람, 외모,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는 늪이죠. 오늘은 이 밑도 끝도 없는 결핍에 관한 이야기와 그 늪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솔직히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하루 12시간, 주 6일씩 개빡세게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맞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잃게 되는 게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이 인생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인생 1순위는 돈인데?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 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파이어가 목표인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월배당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본인이 일하지 않고도 여유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세웠죠. 그래서 매달 5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 생활비를 쥐어짜고 쉬는 날도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니 배우자도 처음엔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5년만 고생해서 자유를 얻자. 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으쌰으쌰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은 바닥을 칩니다. 퇴근 후 마주 앉아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던 시간은 사라지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작은 식재료 하나에 벌벌 떨거나 서로 예민해져 날선말을 뱉고 주말에는 피로감 때문에 각자 방으로 숨어버리죠. 결국 남편은 건강까지 해치고 맙니다. 애초에 이 남편에게 돈이 인생의 1순위였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와 시간, 건강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서 정작 지키려던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죠. 그럼 우리는 왜 수단과 목적을 자꾸 혼동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결핍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5억 자산가 옆에는 10억 자산가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수십억 자산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3억 자산가보다 더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산 3억에 매달 3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 밑에도 당연히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산은 거의 없고 뒤늦게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매달 100만 원 모으는 것도 벅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3억은 이미 넘사벽이죠. 당장 100만 원 저축조차 꿈 같은 목표인 사람들에게 3억이라는 숫자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빚 갚느라 인생의 귀한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에게는 빚 없이 50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일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친구가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고 칩시다. 솔직히 너무 부럽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출 이자 갚아야 하니 죽어도 출근은 해야 되고 성격 차이로 배우자와 매일 다투느라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전월세를 살더라도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배우자가 있고 저녁마다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지금의 제 환경이 훨씬 부러울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결핍을 안고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 손에 쥔 것들만 보며 부러워합니다. 만족을 못해요. 이런 결핍을 채우겠다고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약속, 건강을 위한 운동과 수면 같은 것들이 전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통장 잔고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만 잃어버린 관계나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체감이 늦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이 크게 상하고 나서 혹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돈으로도 돌릴 수 없는 것들이 돼버린 뒤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적게 벌고 적당히 살아야 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돈 자체를 쫓기보다 지키고 싶은 삶의 형태를 먼저 정해놓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돈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저녁 시간, 하루 30분 건강을 위한 운동, 하루 7시간 나를 위한 수면처럼 꼭 지키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운 사람은 돈이 인생의 1순위인 사람보다 투자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번아웃 없이 훨씬 오래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초반엔 빠르게 달릴지 몰라도 결국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가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이어를 목표로 한 그 남편이 기준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월에 한 번은 반드시 아내와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는다. 1년에 한두 번은 투자를 좀 덜 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 이런 원칙 하나만 있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빡세게 5년을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숨 좀 쉬면서 주변도 보면서 7년을 꾸준히 가는 게 결과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투자든 결혼이든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의 자산이나 집 크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슈드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눈만 파겠다. 이런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도 계속 옆을 보며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꾸고자 할 때 진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빵택이었습니다.